왠지 그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러니까 그 similarity 우리가 행렬이 시밀러하다는 거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밀러 하면은 그게 이퀴밸런스 클래스에 속한다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십 아니면 이퀴밸런스 클래스 그거 이제 그 대수에서 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뭔가 그걸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밀러한 매트릭스가 어떻게 이퀴밸런트한 관계가 되는지 그걸 이제 보이는 게 오늘 발표의 목적입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한번 막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대수에서 나오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릴레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 여기 이퀴벌런트가 무슨 말이죠?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지? 그뭐 동치 같은 관계, 이퀴벌런트 릴레이션. 동치 관계, 예, 동치 관계, 예, 이렇게 해서 동치. 그러니까 수학에 보면 이런 거 근데 죄송한데요, 선생님. 동치라는 게 같다는 건가요? 지금 그걸 이야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그러니까 수학에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퀄 사인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저번에 시밀러하다 할 때도 사실 이퀄 사인을 가지고 A하고 B, 매트릭스 A하고 B가 시밀러하다. 그럴 때도 그 이퀄 사인을 사용을 하고 동치관계 할 때도 이제 사실 이퀄 사인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퀄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정의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이퀴벌런트가 이퀄하고 그러니까 그 어원이 비슷한 거인가 보죠? 이퀄과 이퀴벌런트가. 이퀴밸런트 릴레이션 이렇게 아니면 이퀴밸런트 클래스 이제 나중에 클래스란 개념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퀄도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의 한 종류거든요. 예. 음, 이큐벌런트가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동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동등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수학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어떤 거를 같다라고 할 건지.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대충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수학에서 이제 집합 A하고 B가 있을 때 릴레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게 그 카테이지안 프로덕트다 그러죠. 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걸 카테이지안 프로덕트 집합, 집합인가? 곱집합, 곱집합. 곱집합. 예, 쌍으로 되어 있는 이제 곱집합이란 거죠. 그러니까 A에서 하나 뽑고 B에서 하나 뽑는 이런 형태죠. 그거 릴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근데 그 함수도 릴레이션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그러니까 함수 A에서 B로 가는 이런 함수는 그 어떤 이제 릴레이션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하면 그러니까 A에서 뭐를 하나를 뽑았을 때 거기에 유일하게 유니크하게 대응되는 B가 있다. 그래서 함수를 그 릴레이션 관점에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A에서 하나를 뽑으면 유니크하게 대응되는 B가 있다. 이제 그런 게 근데 뭐 이제 이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릴레이션 쪽에서 볼 때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죠. 근데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세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리플렉시브, 시메트릭, 트랜시티브 이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합이 있을 때 A를 하나 거기 집합에서 뽑았을 때 A하고 A가 관계가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김도하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 봐요. 질문은 아니고 약간 커멘트인데 저번에 제가 기대수 스터디 첫 강의 진행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카테시안 곱이 네,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사각형으로 다 이렇게 칠해지는데 예, 펑션은 특별히 카테시안 곱 안에 어떤 그 관계를 나타낸 거라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진 거고 마찬가지로 그 카테시안 곱 사이에 그러니까 원소 사이에
그렇게 관계를 나타낸 게 예시가 뭐 함수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던가 그렇게 예시로 있다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컬티션 곱이 네모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카테시안 곱은 일단 그 A랑 B 사이의 관계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그 실수 사이의 점들이 다 이렇게 찍혀서 네모로 꽉 채워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이제 릴레이션의 관점에 봤을 때 함수라는 것도 릴레이션으로 볼 수 있고 지금 말하는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도 릴레이션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릴레이션도 있나 보죠?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김도환 선생님?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는 건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인데 정의는 뭐냐면 어떤 이제 집합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 관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시밀러리티 그것도 관계예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있으면 있고 그다음에 A가 B하고 관계가 있는데 B하고 A도 관계가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시메트릭이다 그러더라고요. 대칭. 그래? 그다음에 트랜지티브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A하고 B가 관계가 있고 B하고 C가 관계가 있으면 A하고 C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걸 갖다 이제 트랜지티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이제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리티가 왜 그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인지 그걸 이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정수죠, Z. 그러니까 그 정수에서 뽑은 어떤 숫자 A하고 B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언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숫자 두 개의 숫자가 5의 배수로 이제 K도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숫자 사이의 차이가 5의 개수로 표현이 되면 이 숫자 A하고 B하고는 그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십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리플렉시브가 뭐냐면 그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공식에 그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이걸 만족시키는지 아닌지. A 빼기 A는 0이 되겠죠. 그죠? 근데 0인데 이건 5 곱하기 0 정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리플렉시브는 통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메트릭은 뭐냐면 그 A-B는 OK다. 다 5의 배수만 되면 된다 그랬죠. 그럼 B 릴레이션 A는 B-A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A는 마이너스의 A-B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5의 배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5 곱하기 어떤 정수로. 그래서 A가 B이면 B가 A다. 이것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이것도 이제 통과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트랜시티브 정의는 뭐냐면 A가 B하고 연관이 돼 그 관계가 있고 B가 C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때는 A하고 C도 관계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A-B는 OK라고 쓸 수 있죠. 정의상 그대로 이거. 여기를 그냥 첫 번째 K라고 쓸게요. 노테이션을. 근데 B-C도 그럼 OK만 되면 되는 거죠. 5의 배수.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K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A하고 C가 관계가 돼 있냐 이걸 보는 거니까 A-C는 그죠? A-C는 이거 A-B 플러스 B-C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게 A-C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A-B를 OK1이라고 표현을 했고 B-C를 OK2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5 곱하기 K1 플러스 K2 하면 이것도 어떤 정수가 될 거예요. 그죠? 이것도. 따라서 5의 배수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 관계는 이 관계는 리플렉시브, 시메트릭, 트랜시티브라는 것을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A하고 B는 그 이퀴밸런트 클래스에 속한다, 릴레이션이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란 말하고 이퀴밸런스 클래스란 말을 왔다 갔다 지금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 상황이 언제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두 개를 뽑았는데 그게 5의 배수로 나오면 하나의 클래스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0이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0, 5,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게 나머지가 쉽게 말해서 둘 사이의 숫자의 차이가 5면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1, 6, 11, 16 그죠? 이것도 숫자의 사이가 지금 OK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2인 경우도 있겠죠. 7. 이것도 숫자의 차이가 OK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을 텐데 이게 3, 8, 13, 18 이렇게 될 거고 하나의 또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4, 9, 14, 19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형태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클래스가 되고 이게 하나 클래스가 되고 클래스가 되고 클래스가 되고 클래스가 되고 그래서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십이란 말이 여기서는 지금 이퀴밸런트 클래스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 5개의 집합들이 다 이퀴벌런트하다, 다 값이 예, 같다, 뭐 그런 뜻인 거군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퀴밸런트 클래스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뭐 x1, x2, x3, x4, x5 각각을 이렇게 나타내면 각각의 그 xi는 공집합이 될 수 없어요. 뭔가가 항상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xi들 간의 교집합 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이렇게 쓰나? xi 교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 클래스 간에 겹치는 게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죠?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 더하면 전체가 실수 그 정수 전체가 나오죠. 다시.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각 클래스 사이에 겹치는 건 없지만 이걸 다 더해 놓으면 다시 그 집합 전체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 선생님, 처음에 XI는 공집합이다. 이게 뭐지요? 공집합이 아니다. 최소한.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수를 갖다가 5개 파티션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 사이에서는 겹치는 게 없고 근데 또 다 더하면은 전체 집합으로 다시 돌아오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클래시피케이션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십을 이란 개념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나 봐요. 그리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그런 면에서 또 많이 사용된다 그러더라고요. 딱 파티션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뭐 이제 근데 여기 만일 5가 안 되나요, 선생님? 5는? 5를 집어넣으면 다시 0으로 되잖아요. 0로 오잖아요. 예. 그죠? 아, 예. 그러니까 0을 뺀, 예. 이걸로 그러니까 정수 전체를 갖다가 다 파티션을 할 수 음, 있는 거예요. 이퀴밸런트 음, 릴레이션십 하게. 정수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구분 지을 수 있다. 이 다섯 예, 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십인데 근데 이게 그 선형대수에서도 사용이 이제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수가 이제 선형대수보다 이제 그 넓은 개념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similarity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러니까 similarity를 이렇게 정의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정의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similarity는 뭐냐면 n by n 행렬 A, B가 있을 때 A, B를 우리가 similar하다고 부르는데 언제 부르냐면 그 유일한 그 역행렬이 존재를 해서 A하고 B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행렬이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A하고 B를 갖다 우리가 시밀러하다고 하는데 그 시밀러가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십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거거든요. 그걸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보여야 되죠. 하나는 리플렉시브 똑같이 시밀러리티, 그다음에 트랜시티비티 이게 세 개를 보여야 되는데 리플렉시비티는 이제 뭐냐면 A하고 A 자신이 관계가 있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뭐야 similarity relationship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A는 어떤 Q가 있고 A고 이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의상.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리는 이 역함수 이건 뭐냐면 그냥 I죠. 이게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리플렉시브하다는 건 보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시메트릭하다는 것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A하고 B가 시밀러하면 B하고 A도 시밀러하다. 이걸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정의상 A하고 B 시밀러는 Q 곱하기 B 곱하기 Q 인버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B는 Q, A, Q 이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 양변에다가 여기다가 Q 인버스를 곱하고 여기다가 Q를 곱하고 그러면 이건 I가 되고 여기도 그냥 Q 인버스 곱해주고 여기다 Q 곱해주고 그럼 되죠. 근데 여기서 저번에 김한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거하고 이건 Q 인버스 관계에 있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Q를 갖다가 P 인버스라고 두면 여기는 P, A, P 인버스 딱 그 꼴이 나오죠. 다시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따라서 시메트리시티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트랜시티브인데 이건 뭐냐면 행렬 A하고 B가 시밀러하고 행렬 B하고 C가 시밀러하면 A하고 C도 시밀러하다. 이제 이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행렬 A하고 B가 시밀러하다는 것은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정의죠. 그 다음에 행렬 B하고 C가 시밀러하다는 것은 B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이제 A하고 C죠. 따라서 A는 Q, C 이꼴로 지금 되냐 안 되냐 이제 이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잘못 썼다. 여기가 이퀄 사인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A하고 B가 시밀러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시밀러하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그죠? 이 뜻이고, 그 다음에 B하고 C가 시밀러하다는 것은 이 뜻인 거죠, 그죠? 오, 선생님, 근데 여기서 음, 지금 A는 A하고 B가 이제 시밀러하기 때문에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Q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B하고 C도 시밀러하기 때문에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있을 텐데 그게 같은 Q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Q라고 하지 말고 아, P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네. 그럼 다시 써야겠네, 이거. PC 픽 인버스로 하는 게 예, 낫지 않을까? 예. 예, 예. 그러면 밑에도 아마 다시 써줘야 될 예. 것 그렇게 해서 해보면 같아요. 이것도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B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A는 Q에 다른 색깔로 할까요? B 이걸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P, C, P 인버스, Q 인버스 이렇게 되겠네. 색깔을 다르게 하니까 더 헷갈리네. 이렇게 되죠? 지금 이거 C입니다. C.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Q, P, C 그 다음에 Q, P의 인버스 이렇게 쓰면 되네요. 그죠? 네. 네. 그럼 여기서 그렇구나. Q, P를 갖다가 R로 놓으면 그죠? 곱하면 어차피 행렬 나오니까 R, C, R 인버스 따라서 똑같은 형태로 나왔죠. 이거에 대한 인버스 이런 식으로. 따라서 근데 이 여기서 Q하고 P가 인버터블 매트릭스면은 그 행렬 곱인 R도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된다는 게 사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인버터블끼리 곱하면 그것도 인버터블이 되는 그 특징인 거 있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둘이 관계가 뭐냐면 A하고 C인 거죠.
similar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도 되더라. 따라서 similar 그 매트릭스도 그 equivalent relationship으로 표현이 된다. equivalent relationship이다.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예,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 뭐 졸면서 이걸 했나 보네. 예, 제 발표 이겁니다. 예, 역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 영어로요? 역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similar relation은 equivalent relation인데 equivalent relation은 꼭 similar relation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역은 성립 안 하겠죠. 역은. 그 포함 관계, 예. 이퀴버런트 릴레이션에 뭐 그것만 시밀러만 있지는 않으니까 다른 것도 많으니까. 예. 네. 예.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토마스 모 선생님이 이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재밌는 코멘트 슬랙에 올려놨는데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디다 올려놨더라? 잠깐만요. 그것만 디스커션. 아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십을 그 선형 함수하고 행렬의 관계 그걸로 표현을 했나? 아 V에서 W 되는 그 선형 함수 그걸 갖다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십 개념으로 풀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설명한 거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아,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엑서사이즈 그 2.4.17 들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 자체는 좀 간단하긴 한데 제가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민이 끝난 건 아닌데 공유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2.4.17 이게 언제 쓰이냐면 그 랭크 A는 랭크 P, BP 역행렬 이런 식으로 쓸 때 그 랭크 여기는 아니에요. 가역행렬을 곱했을 때 그 랭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 여기서 엑셀사이즈로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게 시밀러 볼 때 필요했던 거고요. 일단 2.4.17 보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가역행렬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곱해도 랭크를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A를 먼저 보면 랭크 A, B 있을 때 A가 인버티블 하면은 랭크 B랑 같다는 뜻이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B가 가역행렬이면 랭크 AB는 랭크 A랑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띠오렘이 2.4.11인데 옛날에 이거 지나갔던 건데 다시 보니까 좀 낯설더라고요. 그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지. 그래서 이거 프루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라는 거는 이거는 컬럼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 벡터 스페이스의 다이멘션을 말하는 거고요. 음, 컬럼을 약간 스팬한다는 것도 뭔가 새롭게 보면 좀 새로워서 찾아봤더니 이게 벡터를 컬럼으로 나타내는 게 컨벤션이라서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의 증명부터 보자면 A의 컬럼을 A1에서 AN 그리고 B의 컬럼들을 B1에서 BN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은 A 플러스 B가 이렇게 블록 매트릭스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랭크 A 플러스 B니까 스팬을 해봐야겠죠. 스팬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게 이렇게 묶이니까
A1, B1을 각각 따로 한 거에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여기서 바로 잠깐만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 식으로 넘어가던데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합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음, 음,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스팬 A1에서 AN 합집합한 거 그리고 스팬 B1에서 BN 합집합한 거랑 이렇게 어,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거의 다이멘션 이 랭크 A 플러스 B가 되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어, 결국에는 랭크 A 플러스 랭크 B보다 무조건 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 랭크 선생님 거기서 부등식이 성립한가요? 오른쪽이? 왜냐하면 스페인 A1, B1부터 AN, BN까지를 따로따로 지금 합집합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그 A1부터 AN까지는 그게 랭크니까 네, 어, 리니얼 인디펜던트하고 스팬 할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됐고 그다음에 스팬 B1부터 BN까지만 모아놓으면 그것도 리니얼이 인디펜던트 하니까 스팬하는 거 맞는데 네. A하고 B를 저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예, 죄송합니다. 예, 맞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러면 A는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B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겼었는데 일단 이거를 저희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미니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여야 되지 싶었는데 미니멈 랭크 A, 랭크 B보다 작다는 것은 랭크 A보다 작다, and 그리고 랭크 B보다 작다. 이 말로 어, 증명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 그 A를 M 곱하기 N 그리고 B를 N 곱하기 P인 행렬이라고 합시다. 일단 곱은 성립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A, B를 블록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각각의 이것들을 풀어서 썼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냥 떠올리기는 뭔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이 아이디어를 좀 약간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풀어 써가지고 보면 이 하나하나가 A의 컬럼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그래서 이 뜻을 고려해보면 그 레인지 A, B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그 컬럼을 스팬한 것의 다이멘션이 레인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얼추 보면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뭔가 선형으로 합쳐질 수 있지 않나? 그럼 등호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전개를 좀 밑에 해봤는데 일단 이거 증명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어, 설명하죠. 그 레인지가 어쨌든 그 공간이니까 그거의 랭크는 이렇게 대소관계가 무조건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랭크 AB가 랭크 B보다도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진짜 맞는가인데요. 그래서 전개를 좀 해봤습니다. A의 컬럼 스페이스를 어, 일단 쭉 써보면 이게 이게 벡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벡터 공간은 이게 스칼라를 필드에서 뽑습니다. 그 추상대수를 약간 안 보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스칼라를 필드에서 뽑고 이 필드라는 것은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덧셈이랑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뭐 그런 집합들입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이 성립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B의 컬럼 스페이스도 제가 전개를 해봤는데 이것도 D를 필드에서 이렇게 뽑고 D1을 D1, D2, DK 이런 식으로 컬럼 스페이스를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A로 이렇게 다 묶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얘네들이 CJ를 다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 여기서 등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등호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조금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필드를 실수 공간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다 프로덕트로 그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벡터로 좀 볼게요.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CJ랑 무조건 뭐 같냐 안 같냐 그런 걸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B 벡터가 만약에 고정이 돼 있다고 해도 D가 엄청 자유롭잖아요. 실수 안에서는. 그래서 그려보면 BJ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D가 진짜 아무거나 다 되니까 어 이게 다 프로덕트 2차원으로 나타냈지만 사실 2차원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게 임의의 실수 CJ를 다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되니까 아마 부분집합으로 했을 텐데요. 언제 등호가 안 되는지 잘 감이 안 오고, 그래서, 조금 더 질문을 구체화해 보면, F가 필드가 실수일 때, 실수만 따졌을 때, 어, 다 프로덕트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정말 있는 건지, 직관 너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인버티블 할 때, 그러니까 원래 엑셀사이즈의 가정이죠. 인버티블 할 때는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하는데 이게 넌 인버티블한 경우에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뭐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런 게 좀 궁금하고 혹시 복소수로 넘어가야 이게 풀리는 건지 네, 이렇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혹시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도어 선생님 이거 그 슬랙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그 노테이션이 복잡해갖고 탁 한 번에 보니까 착 와닿진 않네. 아, 어렵네요. 예. 설명을 너무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노테이션이 좀 복잡해가지고 다시 잘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질문이었고요. 원래 다시 증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거를 보이면 됐는데, 만약에 A가 인버티블 하면은, 어, 저희가 위에서 이게 있었잖아요. 아직 납득은 안 됐지만,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여기서 A가 인버티블한 조건을 어떻게 쓸 거냐가 조금 막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냥 냅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이게 어쨌든 B니까 이거를 써가지고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리고 이게 뒤에 거 이렇게 써주면은 결국에는 어, 이런 식이 만족을 하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주면은 결국에는 랭크 A, B 그리고 랭크 B가 같게 된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B는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일단 선생님 여기까지. 마지막에 조금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뭐, 네. 랭크 B랑 랭크 AB가 같으면 빨간? 저희가 보이고 싶은 게 랭크 AB랑 랭크 B가 같다는 같다는, 건데요. 예. 근데 여기서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 엑설사이즈 2.4.11에서 나왔는데요. 이거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있다. 여기서 이런 게 있었고, 저는 여기서 사실 납득이 안 됐지만 일단 넘어가자면, 예, 어려워요. 그 레인지. 개념도 네, 기억이 잘 안 나서. 예. 저도 다시 보니까 좀 확실하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건 설명하죠.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가서 복습을 좀 해야 되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서 이런 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써서, 어디 갔지? 네, 이거를 그대로 써가지고, 어, 일단 이게 하나의 필요한 식이고, 저희는, 어, 인버티브란 걸 써먹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써준 거예요. 이게 좀, 전 어려운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렇게 A, 써주면, B가 B다. 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죄송한데요. 그대로, 네. 죄송한데요. A invertible A, 그러니까 A invertible 이렇게 갖다 붙인 근데 이거 게 B죠. AB가 그러면 랭크 AB가 있는데 B는 A 인버스 AB잖아요. 그러면 여기 BA란에다가 A 인버스 AB를 넣으면 A의 A 누가 좀 인버스 써주시겠어요? 헷갈려서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 이성호 A가 선생님 지금 마이크가 좀 작게 들려서 제가 잘 안 들리는데 혹시. 예. 들리시나요? 네. 네네. 여기 랭크 AB에 이 B, 그러니까 A 인버스 AB가 B라고 했으니까 랭크 AB에 이 B를 대입해서 나온 거죠. 랭크 AB에 이거 자체를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AB 그러면 이 덩어리를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봤다고요? 그게 어떻게 똑같아지죠? B가 거기 B가 A 인버스 AB인 거잖아요. 그럼 네. 이 B란에다가 다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A 쓰고 A 인버스 AB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여기 대입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걸 위에다 대입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위에다가? 그러니까 둘째 네. 줄이 왜 그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A inverse A, B가 왜 B인지. 네. 이거는 그 가족 자체가 A가 인버티블 하다고 했으니까 어 이거를 쓰기 위해서 A 인버스 약간 아, 얘를 AB니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네,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는데 네. 이거는 맞는데 그래서 A 네. inverse A, B는 B도 맞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랭크 A, B랑 랭크 B가 똑같다로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 일단 얘를 여기다가 쓰면은 요 덩어리를 얘는 요렇게 봤고요. 그거를 밑에 그대로 쓴 거예요. 이 덩어리, 이 덩어리, 그리고 이 뒤에 덩어리가 여기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 덩어리, 요 아, 덩어리니까 이거는 이게 곧 랭크 B랑 같아서 어, 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요 식이랑 희한하네요. 요, 시- 그 요 부분이 식이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네. 이 A 그러니까 랭크 A, B잖아요. 그 이 B란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자, A 마이너스 A 역집 invertible. A 인버터 A 인버터 A B는 A는 비례매요.
이 B를 랭크 AB의 B에다가 대입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 B를 여기요? 거기서 대입한 거잖아요. 이 B에다가. 그 요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네네네. 그거 아닌가요? 대입하셨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대입을 했다기보다는 이 덩어리를 제가 잠깐 좀 깔끔하게 써볼게요. 어, 대입이 아닌가요? 그 요 저 덩어리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요 덩어리를 이렇게 봤습니다. 어, 지금 어디 표시하신 건가요? 안 보여가지고요, 화면에. 저만 안 어, 보이나요? 어, 그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A 인버스 아, AB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랭크 AB가 랭크 B보다 B와 같거나 작거나 이게 첫 번째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랭크 A invertible AB 하고 랭크 AB 이게 세 번째 줄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보이시죠? 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 예, 첫째 줄 예. 근데 갑자기 거기서 세 번째 줄이 그러니까 왜 나오는 건지 그걸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첫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보시면 랭크 B가 랭크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아, 세 번째 줄 다시 볼게요. 세 번째 줄에 랭크 A invertible 하고 A invertible이 첫 번째 줄에 A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AB가 첫 번째 줄에 B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줄, 첫 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교하는 게 구조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을 읽는 방법이 첫 번째 줄을 보고 그 구조랑 똑같이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랭크 B는 AB잖아요. 이게 밑에 세 번째 줄에. 쓰면서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낙서가 안 돼요, 지금. 아, 주석이 안 그래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제가 지금, 조민 선생님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음. 스칼럽펜 표시해봤는데 혹시 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거죠. 근데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랭크 A invertible AB가, 그죠? 여기, 이게 두 번째 줄 때문에 이게 랭크 B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 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보이시죠?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왜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A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A를 보이는 게 아니라 A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A의 뜻이 뭐냐면은 A, B 두 개의 곱의 랭크는 랭크 B보다는 작거나 같다잖아요. 예, 그거는 그 1번 첫 번째 줄은 그쵸, 이제 그렇게 그쵸. 우리가 증명했고 예, 근데 두 번째 줄에서 A 그거는 맞고 인버터블하고 A, B의 곱으로 음, 쪼개놓은 거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세 번째로 B를 쪼갠 거죠, B를. B라는 거를 예, A 인버터블하고 A, B의 예. 곱으로 나타냈잖아요. 두 예, 개의 그러면은 그 곱으로. 왼쪽에 있는 A 인버스 A, B를 B에다가 집어넣는 건가? 1번식에 맨 윗줄에 그쵸, 있는 그쵸, 식에다 그쵸. 집어넣는 건가요? 예, 예, 예. 거기다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두 개의 곱을 했더니 뒤에 있는 A, B의 랭크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잖아요. A라는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음, 적용을 해서. 적용을 그런데 마치 하니까 B 랭크 A의 인버터블 A, B는 B하고 똑같기 때문에 랭크 B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근데 랭크 A, B가 랭크 B보다는 크거나 랭크 B하고 랭크 B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랭크 B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음, 좀 알 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invertible라고 했는데 A 안 놓쳤어요, inverse가 설명. 맞는 것 같아요. 그죠? A A inverse 이렇게 인버스. 예, 네네네. 죄송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A라고 적으신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A번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두 개의 곱이 랭크 B 그러니까 그 행렬은 어쨌든 그 교환이 안 되니까 뒤에 거의 랭크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A번의 그 정리인 거잖아요. 두 음, 개의 곱이 두 개의 곱에 대한 랭크 값이 음, 뒤에 곱해진 거의 랭크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줄에서 A 인버스 A, B인데 걔를 세 개로 볼 게 아니라 A 인버스하고 A, B로 두 개로 볼 거예요. 음, 근데 그게 A 인버스 A를 먼저 그 네. 결합 법칙 때문에 먼저 하면은 B가 된다라는 걸 일단 알아놓고 근데 이제 세 번째 줄에서는 첫 번째 줄 거를 적용을 한 거예요. 두 개의 곱의 랭크는 뒤에 있는 A, B의 랭크보다 작거나 같다. 아, 예. 아, 네. 아, 이제 근데 첫 알겠어요. 번째 게 예, 랭크 예. B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 이게 크거나 같다는 관계가 이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거꾸로 되니까 두 개는 같다 이렇게 그쵸, 되는 그쵸. 거네. 예, 랭크 그게 AB가 그런 논리 구조네. 그쵸. 랭크 B 사이에 음, 있으니까 음. 걔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랭크 B가 뭐에 그러니까 사이에 있다고요? 랭크 예. AB가 랭크 B보다 크거나 같고 랭크 B보다 또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랭크 AB가 랭크 B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랬었죠. 예, 네, 예. 그래서 랭크 AB가 랭크 B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지. 그래서 맨 밑에 이 뭐야, 다섯 번째 줄에 같다라고 적어놓은. 그러니까 네, 최종 네, 네. 목표는 같다는 거죠. 최종이 예.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아, 예,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같은 줄 알겠는데 왜 같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랭크 B하고 랭크 AB하고 랭크 B가 그러니까 그 부등호 관계에서 가운데 있는 여기 게 쓰셨네. 요 쓴 거 있잖아요. 예,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저는 이거를 B를 여기다 대입해서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각각의 곱집합으로 지금 보고 지금 접근을 하신 거네, 이번에. 그 나도 뭐 AP 대입을 이렇게 한다고 덩 해서 자체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설명 잘 못했는데 아니요, 선생님이 설명해 잘하셨어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도화쌤이 이렇게 생각해서 증명한 거예요? 아, 이거 책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마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잡생각을 해봤는데 엑셀사이즈에 역도 성립하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랭크 A가 랭크 B면은 이게 그 AB 행렬이 시밀러한가? 이게 궁금했는데요. 그러니까 랭크 A가 랭크 B면 A, PB, P 인버스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일단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역은 성립하지 그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발레 같은 거. 예시가 있어가지고 발레가 있거든요. 예. 네. 그거 우리 혹시 어디 가면 찾을 거기 수 우리 있나요? 그 시밀러 제가 발표한 그 책에 보면은 네. 그게 이게 과연 그 시밀러한가 아닌가 판별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시밀러한가 아닌가 판별할 때 랭크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트레이스 가지고 판별하는데 랭크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랭크는 같은데 트레이스가 다르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음이 아닌 거지. 닮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랭크가 같은 경우가 나와요. 예. 거기 그 언니요. 본 것 교재 같아요. 보면 나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랭크가 매트릭스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안 될 것 같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선생님. 랭크라는 거는 A와 B의 차원이 같다라는 좀 의미이고 AB가 시밀러한가 이거는 AB가 구조가 같은가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서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겠죠? 예. 선생님. 네. 우리 김원근 선생님 말씀하신 거 얘기하고 딴 거 여쭤봐야 되죠. 죄송해요. 아니요, 뭐 멘트가 없으면 아까 그 토마스 모 선생님이 말씀한 그 예로 끝난 거 아닌가? 네, 랭크가 같아도 트레이스가 다른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스가 다르면 시밀러한 게 아니니까.
저는 그 조금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 위에 필드 얘기 나왔던 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분홍색으로 쓰신 부분에 중간에 놓쳐가지고 노테이션도 어렵지만 중간에 질문이 뭔가 좋았던 것 같은데 놓쳐가지고 잠깐만요. 어디 갔지? 그쪽 거긴 것 같아요. 이게 닷 프로덕트 막 얘기하실 때 놓쳐서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저는 한 네. 번만 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위에부터 놓쳤거든요. 네. 그 위쪽? 예. 어차피 노테이션은 복잡해서 제가 못 알아볼 것 같고 만약에 필드에서 여기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레인지 A, B가 정말 레인지 A에 포함이 되는가?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 음, 왜냐면은 어차피 다 선형 결합인데 다 합쳐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합쳐진다는 게 뭐죠? 네. 똑같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A의 컬럼 스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썼고 AB의 컬럼 스페이스를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C1은 만약에 제가 실수라고 했을 때 복소수는 제가 상상이 좀 안 돼서 실수라고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걸로 표현이 다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저기 생각을 질문이 했었거든요. 있는데 지금 A, B가 둘 다 정사각형렬인 건가요? 그럴 것 AB 같은데요. 정성화 생략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 엑ሰር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역행렬이 존재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엑ሰር사이즈 필요한 엑서사이즈 그 앞에 거에서는 어, 그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보는 거라서 그런 조건이 없어도 그 정사각행렬인 경우도 생각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일단 일반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정사각형 하나의 예시로서 그냥 정사각행렬인 경우만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 A, B 곱한 거의 랭크 보다는 이게 아까 위에 뭐라고 돼 있었죠? 예, 그 위에 문제를 다시 예, 보여주실래요? 문제. 네. 예, 그 레인지가 그렇게 포함 관계가 되면서 랭크도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A, B가 둘 다 정사각형렬일 예, 때는 그렇게 보고. 같은데 A, B가 둘 다 정사각형렬이 아닐 때는 이제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사각 정사각행렬이라고 때도 해도 반드시 인버터블 할 수도 있고 인버터블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음.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그 A, B가 정사각형렬이 아닐 때는 이게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정사각행렬이면 똑같아지나요? 제가 레인지 개념이 그렇게도 제대로 기억이 생각을 안 안 나나 봐요. 하는데 정사각 해결 중에서도 사실 인버티블, 넌 인버티블 있으니까 사실은 정사각 해결 자체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일반화된 걸로 아니, 그러니까 써봤습니다. 도화쌤의 의문은 이게 왜, 저 부등호가 왜 들어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이 식에서. 근데 네, AB가 정사각형렬이 아니면 네. 그러면 그 랭크 AB보다 당연히 크게 되니까 뭐 의문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저는 여기 넘어가는 건 자명하다고 봤고요. 여기서 이게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음. 저 레인지에 근데 대해서 좀 일단은 생각을 해봐요. 아니 저는 뭐 이거 자세하게 안 봤는데 만약에 A가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라고 치고 A가 정사각행렬이고 B도 정사각행렬이라고 치고 B는 인버터블하지 않다고 치면은 레인지 AB가 더 포함될 것 같거든요. 레인지 A에 포함될 것 그치. 같은데 아닌가? 저도 그럴 것 그러니까 그 같은데. 밑에 예, 걸 그리고 그래서 뭔가 직관적으로 음, 생각하는 것보다는 써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밑에 전개를 예, 해봤고요. 그걸 한번 근데 해봐야겠다. 전개를 음,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가 음, 결론입니다. 일단은 예, 이거는 근데 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세요. 이게 네. 노테이션이 복잡해서 근데 손으로 써봐야 될 것 같아. 예. 그냥 이게
이해를 잘 못해서 두루뭉술하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차피 행렬 A하고 B가 성질이 뭐랄까 성질이라기보다 뭐 다르기 때문에 C1이 그 밑에 동그라미 치신 부분 D1 B11부터 DKB KK인가요? 그 그거랑 같지 않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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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전혀 엄밀한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안 같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아랫게 그러니까 C1이 아래 걸로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다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아, 하거든요. 네, 일단 C1에서 CN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실수를 다 생각했던 거고, D1에서 DN 같은 경우에도 모든 실수를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은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 프로덕트를 생각하게 됐고요. 왜냐면 이게 뭔가 곱해진 꼴이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떠올렸거든요, 다 프로덕트를. 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서 벡터를 두 개를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D1에서 DK 이거는 다 제약이 없이 모든 실수라고 봤고, 이거를 D 벡터라고 봤고요. 그리고 B에, 아무튼 J를 고정했을 때 B에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한 거를 BJ 벡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프로덕트를 하면은, 만약에 BJ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BJ를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제가 그려봤고요. 그러면은 이 D는 정말 실수 아무거나 다 되지 않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D의 후보들을 그려봤는데 아무래도 다 프로덕트니까 되게 정사형 내려가지고 이렇게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실수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깐 그렇게 위로 조금만 말씀하시니까 올려가 그런 것 주실 수 같아요. 있어요? 잠깐만 위로 올려주시면 지금 여기 포함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등호가 아니라 포함 관계, 이게 등호여야 될 것 같은데 왜 포함 관계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포함 네. 관계가 되려면 레인지 A에는 있는데 레인지 AB에는 없는 게 있어야지 포함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밑에서 쓰신 레인지 AB에 대한 표기법 있잖아요. 여기 네. DI인가요? DI, 네. BI 이렇게 써져 있는 거 하고 A에는 C1 뭐 이렇게 해서 CN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AB에 있는 이 표기 방법으로 이 C라는 C1, C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표기 못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할 것 같거든요. 어떡해요? 왜냐면은 C1 이런 이 여보세요? 꼴로 표시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제약이 더 많은 거잖아요. 밑에 있는 것들이 A, B의 레인지로 표시하신 요 DI, B, J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약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 제약이 많다는 게 더 약간 제한되어 그럴 것 있는 같긴 거죠. 한데 식으로 제가 보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C1, C2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얘가 아닌 실수를 아무거나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DI, BJ 이런 식으로 걔네의 시그마 형태로 쓰지 못하는 거 아무거나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때서는. 실수에서. D1에서 DK 얘네들도 다 모든 실수인데 근데 얘가 어쨌든 한정돼 있어서 n부터 이렇게 i가 1에서부터 k까지 j가 1에서부터 n까지로 이렇게 유한계인 거니까 이게 아닌 다른 실수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A에서는. 그게 유한계네요. 혹시 이게 뭐 보일 수 있나요? 혹시?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증명으로 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직관적으로는 뭔가 그럴 거는 같은데 제가 보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으로 남겨놨습니다. 한번 슬랙에 올려놓으시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일단은 예, 여기까지 하고 슬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알겠습니다.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써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슬랙에 올려주시면. 맞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래요? 커야 돼요. 예. 예. 예, 저는 그 선형함수 행렬 표현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차수가 3차 이하이고 개수는 실수해서 가져온 다항식들의 집합을 이거를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3을 이렇게 크게 안 쓰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개수들이 R 실수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3차 이하 차수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래서 그 집합의 원소인 개별 다항식을 PX라고 하면은 그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요런 꼴이 되겠죠.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뭐 덧셈 연산하고 스칼렛의 연산을 주면 이게 이제 벡터 공간이 되거든요. 예. 요거는 뭐 그 벡터 공간 공리 그거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거 맞춰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은 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덧셈 연산에 이게 닫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뭐 그 뭐 PX랑 뭐 다른 또 2X를 더한다. 3차 이하 다항식을 더하면 역시 이것도 3차 이하 다항식이 되니까 이거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고 그리고 스칼라베 해도 마찬가지겠죠. 뭐 CPX 뭐 이렇게 해도 이것도 역시 3차 이하 다항식이 되니까 그죠? 이거 어, 해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어, 뭐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도 존재하니까 A, B, C, D가 다 0이면은 이게 뭐 영함수라 그러거든요. 영함수가 되거든요. A, B, C가 다 0일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게 항등원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요런 게 있으면은 요거의 역원을 구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bx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d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은 이게 그 0, 항등원이 0이 나오니까 요거랑 더하면요. 요거랑 더하면 그렇게 되니까 다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대충 하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요거를 그냥 어 요거를 그냥 V라고 할게요. V. 그 벡터 공간이 됐으니까 벡터 공간 V라고 할게요. 그래서 V에서 V로 가는 이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요 그 TPX가 P'X, PX를 미분하는 형식의 이런 함수가 되면은 이게 선형 함수임을 보여라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그 스튜어트 미적분 책 찾아보면은 그 미분 공식 나오는 데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미분 법칙 중에 미분 법칙 중에 에, 뭐가 있냐면은 F하고 함수예요, 이게. F하고 G라는 이게 함수가 연속 함수라고 쳐봐요. 예, 연속 함수일 때 어,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dx fx 플러스 gx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ddx fx 플러스 그러니까 하나하나 미분한 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미분 법칙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d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스칼라예요. 여기 C는 뭐 실수라고 할게요. 여기서. 네. 그래서 fx를 이렇게 예. 이렇게 미분하는 거는
C를 밖으로 빼고 이렇게 하는 거랑 같다.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게 선형 함수라는 거거든요. 미분이. 예. 우리는 여기 지금 그 다항 함수도 연속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먼저 더해가지고 이렇게 함수로 보내는 거나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는 거나 같으니까 이게 선형 함수가 되는 거죠. 스칼라에 대해서도 역시 어 요거 자체를 전체를 그, 그 함수로 보내는 거나 먼저 함수로 요 요걸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스칼라 배하는 거랑 똑같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 미분은 선형 함수가 됩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이거 벡터라고 V라고 소문자 V라고 쓸 수 있는데, 예. 아까 요거를 이제 대문자 V라고 쓰고 하면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공간에 속해 있는 임의의 원소를 뽑아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이제 좌표 벡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좌표 벡터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게 앞에다 이제 개수 쓰고 ABC 앞에다 개수 쓰고 오른쪽에 x3, x제곱, x1승 그거 써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기절을 정해야 되거든요. 음, 예, 기절을 뭐 B라고 할게요. 음. 요거를 어떻게 뽑으면 이게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뽑으면 될까요? x0, x제곱, x3 그게 기저 아닌가? 그래서 X X 3승, 그렇죠. 그 예, 다음에 X 3승, x2승, 예, X x2승, 2승, 예, x, X x0승 뭐 1이겠죠. 1. 그쵸. 예. 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저잖아요. 뭐 다른 기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죄송하지만 왜 예.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은 요게 이제 선형 독립이 돼요. 선형 독립이 되는 게, 어, 요, 예를 들면은 이 X 3승을 나머지 기저의 원소들로 이거를 아무리 선형 결합해봐야 여기다 뭐 이렇게 여기다 뭐 개수가 뭐 어떤 게 붙고 뭐 개수를 뭐 붙여가지고 아무리 선형 결합해도 얘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쵸?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 X 제곱도 다 나머지 원소들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선형 결합. 선형 독립 관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요 벡터 공간을 생성하거든요. 여기 대표적인 게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개수들만 붙이면은 이렇게 3차 이하의 다항 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형 독립이고 생성하기 때문에 이게 기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어, 생성 감사합니다. 스팬이라고 하면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예, 스팬, 리니어 스팬하는 거. 인디펜던스하고 스팬을 만족시키니까 기저지만. 그렇죠. 예, V를 생성한다고 해야겠다, 그죠? 네, V를 생성.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좌표 벡터를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얘가 더 좌표 벡터를 구한다는데 더 와닿는 것이 우리 교재에 있는 건 전부 좌표로 주어진 것 같고 좌표 벡터를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좌표 형태로 안 돼 있는 이제 벡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좌표 벡터를 구하라는 게 저는.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해보면 뭐 이러면 간단하거든요. 일반적인 형태니까 어 V는 아까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점 여기 1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기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 개수들만 뽑으면 이제 좌표가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좌표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알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 예. 요거를 이제 더 옮겨놓고, 예. 요거는 지울게요. 네. 그 다음에, 이거 V라고 해놓을게요. V. 뭐 똑같은 말인데, 예. V에서 V로 가는 어떤 선형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선형대수학의 이제 사실 기본 정리라고 할까, 뭐 거기서 보면 이렇게 선형 함수라는 게 있으면 이건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어떻게 행렬로 나타내는 건지 이제 찾아보는 건데요. 그러면은 어 이게 어떻게 되죠? 그때 일단은 어 일단 이걸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예. 이게 공식이 뭐였냐면 음, 그 여기는 기저가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4개. 그래서 각 기저를 이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예. 이렇게. 그죠? 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B로 나타내는 거예요. B 좌표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첫 번째 열 벡터가 되고 그다음에 tx 제곱해가지고 요거를 B로 나타내고 tx 해서 요거를 또 B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T1이죠. 1 해가지고 요거를 B로 나타내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TX 제곱이 X 3승이 뭐죠? TX 3승. 3x 제곱이 그렇죠. 미분하는 거니까. X 3승을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X 제곱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B라는 좌표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2x 2X죠. 그래서 B로 나타내고 요거는 1이죠. B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죠? 2양 예, 요렇게.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게 뭐냐는 거거든요. 요게 뭐냐면 3x 제곱을 이 기저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0 곱하기 x x 3승 3승 플러스 더하기 3x 제곱이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기저들이잖아요. 기저를 표시할게요. 이렇게. 요게 기저. 죄송한데 0이 어디에서 나오죠? 3x, 이렇게 3x 써놓고 제곱을 만들니까 3x 요거 제곱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가 다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쵸? 네네. 예, 예. 기저들의 오케이. 예, 선형 예. 결합으로 얘를 표현하려면 여기가 다 0이 되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3x 제곱에 요 좌표가 어떻게 되죠? 0300. 그쵸. 0, 3, 0, 0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거 열 벡터로 쓰게 돼 있잖아요. 여기 열 벡터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 3,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EX라고 바꿔볼게요. 이제 요거 EX를 또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면 00. 그쵸. 여기가 2가 되겠죠. 예, 이거는 다 안 해봐도 이제 금방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 맞죠? 예. 그쵸? 예. 그러면 여기도 0, 0, 2, 0 이렇게 되겠죠? 예. 그쵸? 그 다음에 1은 어떻게 될까요? 1은 이것도 해볼까요? 0001. 그쵸. 암산으로 하시는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이거 지우고, 예,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1 곱하기 1이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이걸 이제 열 벡터로 써야 되니까 0, 0, 0,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은 어차피 전부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개수들이 전부 0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선형 독립이니까 이게 0이 되려면 개수들이 전부 0이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입니다. 0, 0, 0, 0 이렇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행렬을 찾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까 뭐 하려고 그랬지 내가? A, B, C, D. 예. 요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A, B, C, D. 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는 첫째는 0이 나오죠. 그죠? 0 나오고 그 다음에 3A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2B가 나오죠. 예. 그리고 어, 음, C가 나오나요? 음, 예.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요거를 이렇게 좌표로 표시한 거잖아요. 요거를 좌표로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분하면 이게 지금 미분의 행렬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형 함수인 미분을 그 행렬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예, 이렇게. 예. 이거는 V를 이렇게 행, 그 좌표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은 요게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좌표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게 뭐 요 꼴이 되겠죠. 요거를 다시 이제 그 좌표로 나타내면 요런 식으로 돼. 그래서 예. 요게 이제 행렬 표현의 예시로 예,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아직 정리를 못 해가지고 막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예, 이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그 개념이 일단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그 벡터 공간이 두 개가 있다. 근데 이제 뭐 그 여기서 필드는 같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같은 필드 F 위에서 예, 같은 필드라는 건 전제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V에서 W로 가는 어떤 선형 함수가 전단사 함수이면 V와 W는 동형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이렇게. 예. 동형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예. 이퀴밸런스 말하는 건가요? 동형이 무슨 동형이란? 요거를 동형이라고 하는데 동형이면은 이거는 이퀴벌런트 그 릴레이션이기도 해요. 여기서. 예. 음, 요게 동형인 경우가 아,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의 한 예가 되고 한 예가 지금 되는데 전단사만 이야기하는 거죠. 전단사를 동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요게 이제 다 들어있는데요. 여기 네. 선형함수라는 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선형함수이면서 전단사인 거죠. 음, 예, 예. 이게 선형함수라는 거는 이게 준동형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벡터 공간의 구조를 보존하는 어떤 준동형 사상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함수를 사상이라 그러니까, 예. 고 지금 거기서 말한 전단사고. 동형은 네, 그 네. 아이소모픽을 동형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퀴밸런스도 이야기하고 아이소모픽도 이야기하고 호모모피즘 나오니까 정확하게 어떤 동형인지 그게 좀 요거를 말하는 거죠. 영문으로 표시하려면 아이소몰픽이 되는 거죠. 예, 아이소몰픽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이소몰픽. 예. 예. 그리고 그 아이소몰픽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둘 사이에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함수가. 이런 아주 특별한 함수가 있다는 거죠. 선형 함수이면서 전단사 함수인 어떤 함수가 존재하면은 둘 사이에 동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예. 뭐 이렇게 벡터 공간의 구조적인 측면으로만
들여다봤을 때 둘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뜻 같아요. 예.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이 선형함수 TVW가 전단사이면 V와 W를 동형이라고 정의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러면 이 두 개는 동형이다라는 정의예요, 정의. 정의라고 정의예요. 보시면 돼요. 정의. 예, 이런 경우를 아이소몰픽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이소몰픽이라는 거는 여기에 동형 사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선형 함수이면서 전단사인 동형 사상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둘 사이에. 예,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가 두 개 나와요. 정리가 나오는데 이거 저기 제가 증명은 생략하고 저 잘 모르니까. 근데 뭐냐면은 그 벡터 공간 V하고 W가 있어요. 그때 어, 두 벡터 공간의 차원이 같으면 둘은 동형이다. 그 정리가 있어요. 이런 정리가 있고 이거의 따름 정리가 뭐냐면 벡터 공간 V의 차원이 n이면 그 V하고 그 그 R4가 동형이다 이 말이죠. 예. 이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서 온 거죠. 정리해서 당연히 이 구결되는 따름 정리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그 사례 있잖아요. 요거 3차 이하의 예, 다항함수 어 다항함수의 이제 그 덧셈 연산과 스칼라베 연산을 주어가지고 벡터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벡터 공간 이걸 V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V. 그래서 V의 저기 예, 그 앞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못 들어가겠어요. 지금 정리 V와 W는 채 R 위의 벡터 공간이고 음, V와 W의 차원이 같으면 네, V와 W는 동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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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선형 그러니까 요거는 좀 위에 생략하시고 말을 다시 한 건가요? 지금? 그건 아니고 이거는 정리예요. 정리. 예. 이렇게 디멘션이 같으면은 둘은 동형이라는 것이 정리고 위에는 그냥 동형의 정의고 이거는. 그 요거는 정의고. 따름 정리는 무슨 말인가요? 벡터 공간 B의 차원이 n이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차원이 n이면 여기 R4의 차원이 뭐죠? 4 아닌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같다는 거예요. 디멘션 V하고 디멘션 W 같다는 거예요. 얘하고 차원이 같으면 얘는 동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따름 정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따름 정리가 그게 조건이 벡터 공간 B의 차원이 n이면 이게 조건인데 그러면 뒤에가 성립한다는 건데 네. 이게 벡터 공간 B의 차원이 n이면 이게 무슨 말이죠? 왜냐 차원이 n이면 여기에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우리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이거잖아요.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게 이거였는데 요 사례 저 요거 사실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따름 정리에 벡터 공간 B의 차원이 n이면 이게 무슨 말이죠? 요거의 차원을 볼게요. 요거 벡터 공간 아까 이게 우리 V라고 했잖아요. 얘를 가지고 생각할 거예요. 얘를 가지고 요거 앞에 3차 이하의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앞에 문제. 예, 폴리노미얼이 3차 찾아서 그러니까 요 우리 사례를 네? 갖고 얘기할게요. 3차 이하의 다항 함수의 집합에 이거 우리말로 다 쓰려니까 다항수의 집합에 어떤 플러스 연산하고 스칼라베 연산을 부여한 어떤 대수 구조가 있었잖아요. 이게 벡터 공간이었잖아요. 벡터 공간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의 기저가 아까 숫자가 몇 개였죠? 기저가 이거였잖아요. x 3승, x 제곱, x 1 이게 기저였잖아요. 그럼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얘의 디멘션이 어떻게 되죠? 디멘션 v가 아, 4잖아요. 4. 예. 이거는 그 R4하고 동형이라는 거예요. R4랑 동형. 이때 V하고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얘도 디멘션 R4가 이것도 역시 4잖아요. 차원이 같잖아요.
그, 그럼 따름 정리는 P3R이라는 이 구조 안에서 성립하는 따름 정리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 요게 구체적인 하나의 예시인 거죠. 다른 예시도 예시인 많죠. 거죠. 예, 다른 예시도 무수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벡터 공간 B의 차원이 128이라면 스틸 B하고 R4는 동양인가요? 아니죠. R128하고 동형이죠. 사가 V가 어디에서 나? 차원 128 차원이면 R128하고 동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따름 정리에서 R4에서 4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정리면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의 의미를 가장 RN이 B는 RN과 동형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갑자기 4가 나오니까 그렇네. 미아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예, 이거를 N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잘못 쓴 거. 예, 아, 예, 제가 잘못 예, 썼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미아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여기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N이라고 쓰는 게 맞네요. 예,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오기가 있었네요. 해결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혼란을 아닙니다. 불러일으켰네요. 예, 그렇게 됐고, 어, 그다음에 근데 뭐 하려고 그랬지? 그다음부터 죄송해요.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헷갈린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헷갈린 걸. 저는 이거를 이게 사실은 이게 이 따름 정리의 의미는 아까 우리가 여기 이 다항 함수를 봤듯이 다항 함수 같은 걸 봤듯이 요렇게 어떤 요런 거를 갖다가 요게 4차원 벡터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좌표로 요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행렬 2x2 행렬들의 집합에 또 덧셈 연산하고 뭘 부여해도 이것도 벡터 공간이 되잖아요. 그럼 얘도 역시 이렇게 네 개의 순서쌍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좌표로. 우리 초창기에 벡터가 순서쌍이냐 이런 걸 물어봤잖아요. 사실은. 근데 벡터가 순서쌍은 아니지만 이런 벡터들이 있으면은 항상 이 순서쌍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하고 관련된 정리, 따름 정리.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은 이게 동형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동형. 그죠? 동형이잖아요. 얘하고 얘는 동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는 동형 사상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정의거든요. 정의. 둘 사이에 이런 동형 사상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 가역적인 선형 변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역적인 게 전단사 함수기 때문에 가역적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써보면은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v라는 일반적인 형태가 있잖아요. 요거를 어 이렇게 a, b, c, d라는 이게 알포잖아요. 이게 알포. 예. 이걸로 이렇게 옮겨주는 어떤 가역전 선형 변환이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뭔지 해보려고 하다가 막 헷갈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도대체 이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뭔가 어떤 행렬을 곱해줘 갖고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 행렬을 곱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x 3승 x 제곱 아이고 x 1하고 a b c d 하면 요게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해갖고 이게 만들 수가 있나 봐 해봤더니 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착각해가지고 아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저는 이게 되는 줄 알고 이 문제를 냈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게 예, 안 된다는 거 알았는데 여기다가 뭘 곱해가지고 행렬을 곱해서 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얘를.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예,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 어떤,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이, 이 선형 함수를, 어, 아까 우리 저기, 예, 이거 좀 지울게요. 예, 아까 이거 써놔야 돼. 예, 여기 V의 기저예요. 요거를 써놓을게요. 여기 x 3승, x 제곱, x, 1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만드는 거를 t라고 정의할게요. 예. 요 선형 변환을 요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 요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x 3승을 b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B라고 또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생략할게요. 요거는 생략할게요.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예. B로 좌표로 만든 걸 다시 좌표로 만들어 봐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 요 정의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요 T의 정의에 따라서. 그다음에 X 제곱을 어, B로 하고 그다음에 X를 B좌표로 나타내고 1을 B좌표로 나타내고 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뭘까요, 이게? 1000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어, 그 VI를 이게 기저예요. 기저를 갖다가 이렇게 B의 기저 중에 하나죠. 원소 하나를 뽑아 갖고 하면은 이게 EI가 됐잖아요. 예. 그죠? 예, 그거랑 똑같으니까 요게 E1이 되는 거죠. E1. 그러니까 1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될까요? 0100. 그렇죠. 0, 1,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00, 0, 0, 1, 0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죠? 00, 예, 000. 0, 0, 0, 1 이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일반적인 형태의 그 V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가 되냐면 A, B, C, D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되게 허무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허무한 결론이.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형태로 하는 그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거는 이거는 여기다 행렬을 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이 순서상 형태로 이 좌표 형태로 고친 다음에 행렬을 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두 벡터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동형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얘를 좌표로 표현한 거, 얘 원소를 일반적인 원소를 얘를 그쵸 얘죠. 얘를 어 얘를 좌표로 표현한 요렇게 좌표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요렇게 그 알프의 좌표로 옮겨주는 어떤 동형사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허무한 결론이에요. 이게. 동영이네. 저는 네, 그야말로. 동형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동형사상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고 이 자체를 뭐 어떻게 바꿔서 바로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걸 구하려다가 바로 이렇게 가는 거를 구하려고 막 난리치다가 제가 착각하고 막 해가지고 그랬는데 예. 좀, 좀 허무하죠, 결론이. 예?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얘의 원소를 갖다가 이렇게 좌표로 표시하면은 그게 알포의 그 원소하고 동형 사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수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네,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셨을 때, 이게 네, 뭐 A, B, C, D가 그 4차원, 4차원 R4니까 음, 그 각각에도 다 A, B, C, D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그게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를, 네. 굉장히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좀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저는 너무 허무한 결론에 전 충격을 먹고, 이게 뭔가 그럴듯한 게 만들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별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할 것 같냐면 그 V의 기저 베타라고 썼죠. 그게 베타가 네, X3승, X2승, X1 그렇게 됐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X3승을 갖다가 그 그렇죠. 기저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면 첫 번째 1000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X 제곱을 또 그 기저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면 두 번째 칼럼은 0100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온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거를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A 곱하기 2원 그렇지. 플러스 네. B 곱하기 2, 플러스 C 곱하기 2, 플러스 D 곱하기 2, 이렇게 바꿔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랑 대응하고 요거하고 요거랑 대응하고 이렇게 기저를 이렇게 바꿔준 거지. 이렇게 여기 1이 있구나. 1을 이렇게 바꿔주고.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그 2가 이게 이거거든요. TX3거든요. 이렇게. 예. 네. 기저들을 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X 제곱 플러스 C T의 뭐지 이게 이상하게 됐다. 여기 3가 올라가 이렇게 제곱꼴인데 이상하겠네. 예. 플러스 D 하고 T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대응 관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 이 뭔가 나는 심오한 의미가 있을 줄 알고 제가 막 했는데 좀 허무한 결론이 나왔다는 거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요것도 제가 헷갈린 거거든요. 요거. 예. 요거를 해보면은 요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요게 이제 그 미아 선생님이 발표했었나? 여기 보면 이그젬플 여기 보시면 돼요. 요거를 약간 변형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R3의 부분 공간 S가 있어요. 그 기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1, 2, 1, 2, 1, 1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죠. 그러니까 얘가 S의 차원이 이게 2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 기저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시하면 여기 그림 나오잖아요. 요게 S예요. 요 평면. 요 평면이 S거든요. 근데 요거 평면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3G는 0 요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이죠, 평면. 음. 근데 여기 문제가 뭐였냐면 요 V라는 게 S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예요. 요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벡터거든요. 5, 4, 3. 요거를 어 해가지고 원래 문제는 이걸 구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요거를 B라는 요 기저에 의해서 좌표로 나타내 봐라. 이게 문제였어요. 그 문제. 근데 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문제를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5, 4, 3이 있으면 요게 어떤 C1 있고 1, 2, 1. 요 기저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C2, 2, 1, 1. 예. 이렇게 돼서 결국은 1, 2, 1, 2, 1, 1, C1, C2. 이렇게 되는 C1, C2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요게 뭐냐면 C1, C2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 이게 아까 앞에 요 따름 정리에 따르면
요게 디멘션이 2니까 S하고 R2는 동형이어야 되거든요. 얘도 차원이 2고 얘도 차원이 2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그 뭔가 이 동형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역적인, 가역적 선형 변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여기 5, 4, 3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뭐가 가역적 선형 변환이니까 이게 가역 행렬이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이게 구조상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지점인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봤냐면, 어, 분명히 얘는 동형사상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평면이잖아요. S가 평면. 평면이고, 요게, 요거 XY 평면이 R2, XY 평면이 요게 R2잖아요. 요게 R2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동형일 것 같잖아요. 직관적으로도 그 평면이고 같은 평면이니까 동형일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엔트리가 세 개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는 세 개로. 아니, 지금 오른쪽도 음, C1, 여기, 요 위에 10을 보면 C1 곱하기 1, 2, 1이고, C2 곱하기 2, 1, 1이니까, 네. 이게 C1, C2가 각각 세 개의 엔트리들을 갖고 있는 거라서 두 개를 더한 것도 엔트리가 세 그렇죠. 개인데, 그러니까 그냥 C1, C2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기는 C1, C2 두 개의 엔트리가 있는 거죠. R2의 원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사실은 여기 지축이 사실 없는 경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축이 없는 경우를 R2라고 할 때는. 네. 요게 보면은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게 지금 분명히 S는 2차원 평면이에요. 2차원 벡터 공간이에요. 2차원 벡터 공간인데 여기 그 엔트리가 세 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R3의 원소인 것처럼 보이게끔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이 R3 3차원 공간 속에서의 평면인 거예요. 3차원 공간 속에서의 평면인 거죠. 네. 그러니까 S를 이 3차원 공간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3차원 공간 속에 포함돼서 2차원 평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엔트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5, 4, 3이라는 세 개의 엔트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C1, C2라는 거는 이 지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평면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지축을 만드는 거죠. 지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거가 어 요렇게 될 거예요. 여기 밑에는 어차피 이 XY 평면이 그러니까 어 이것도 R3의 부분 공간으로 보는 거죠. 여기 똑같이 R3의 부분 공간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얘가 0이 밑에 하나 더 붙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1,0이잖아요. 원래는. 얘는 0,1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3차원 공간 속에 포함된 부분 공간으로서의 XY 평면을 보면은 이게 1,0,0이 될 거예요. 이게. 그죠? 그다음에 이게 0,1,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위에랑 똑같이. 위에 그러면 S도 543 저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면은 그 C1 그다음에 121 플러스 C2 211 플러스 C3 001 뒤에 그게 그렇죠, 빠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는 3차원 공간 속에서의 평면을 바라본 것이고 하나는 그냥 R2라는 벡터 공간만 바라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이 3차원 공간 속의 부분 공간으로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온육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게 이제
요거를 조금 고쳐볼게요. 예. 어, 그, 또 어떻게 고치지? 이게 잠깐, 이게 뭐, 잠깐만, 이거 좀 지워볼게요. 뭐가 좀 복잡하니까. 예, 요거를 좀 옮겨야겠다. 예, 요거를 이렇게 옮기고, 예. 그러면 아까 온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 요것도 좀 옮길게요. 예, 이렇게 옮기고, 여기다가 플러스. 근데 C3라는 게 무조건 0이거든요. 음, 무조건 0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3차원 공간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지축의 좌표는 전부 거기 그 엔트리는 전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 사실은 여기다가 지금 현재 기저가 두 개인데 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S의 기저를 B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R3의 기저를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기저. R3의 기저 B 틸다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쓸게요. 1, 2, 1, 2, 1, 1을 쓰고 여기다가 뭐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선형 독립관계에 있는 어떤 벡터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어, 그냥 가장 쉽게 0, 0, 1로 할게요. 그나마 제일 간단한 모양 같으니까. 예.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0, 0, 1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 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 뿐이지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예.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바뀌겠죠. 여기도 바뀌어요. 예. 여기도 어 0, 0, 1. 예. 요걸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가짜 뭐 하여튼 이 형식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C1, C2. C1, C2, 0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얘 A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얘의 인버스를 구하면 되거든요. 1, 2, 1, 2, 1, 1, 0, 0, 1 해가지고 이거 인버스에서 5, 4, 3을 하면은 이게 이제 C1, C2,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거 제가 계산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계산한 게 어떻게 되냐면 어, 3분의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5, 4, 3을 곱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2, 무조건 여긴 0이 나와요. 여기는 무조건 0이 나오거든요. 예, 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죄송하지만 그 음. 인버스는 왜 구하셨죠? 네? 인버스는 왜 구하셨죠? 요 A를 찾기 위해서. 예. 여기 목적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그 A번 문제를 먼저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보통은 이게 A를 찾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게 그 차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 모양이 돼 있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어떤 인버스 행렬을 구해가지고 곱하면 이거를 이 좌표를 찾게끔 돼 있어요. 찾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하나는 이게 그 엔트리가 세 개인데 하나는 엔트리가 두 개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맞춘 거죠. 이걸 일부러 맞춰가지고 결국은 A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까는 인버스를 구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인버스를 구할 수 있게 돼서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 2, 0이 되고 이거는 이 지축을 없애고 그냥 그 R2 입장에서만 보면 이게 이제 1, 2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예, 이게 1, 2예요. 여기 답이. 아니, 저도 지금 미아쌤이 질문한 거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 네. 오사삼에다가 A 행렬을 곱하면 C1, C2, 0이 나오잖아요. 여기 체크한 지금 등식. 예, A를 곱해서 요걸 찾고 싶은 거예요. A를. 이걸 행렬을 곱해서
요 좌표 그러니까 벡터를 구할 수 있는 행렬. 요식하고 보비트식이 지금 같은 거인 거죠? 요게 A예요, 요게. A가 인버스가 이게 이거의 인버스가 A고 이게 요거예요. 요게 A. 요게 A예요. 근데 그게 543이랑 A랑 곱한 거랑 543이랑 A의 역행렬이랑 곱한 거랑 답이 똑같나요? C1, C2가? A가 이거의 인버스가 A라니까요. 이거의 인버스가. 제가 행렬 연산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위에하고 밑에하고 그 위에는 A가 들어갔고 밑에는 A 인버스가 들어갔는데 똑같은 식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저 옆에서 다시 써볼게요. 예. 요거 다 지울게요. 요거 기억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요거 다 지울게요. 요거로 옮길게요. 어, 요거는 맞죠? 미아 선생님. 어떤 부분이? 여기다 행렬을 여기다가 요렇게 된 거. 요거 맞죠? 요거. 식을 써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다시 쓸게요. 식을. 아니 아까 그게 아니라 지금 예. 선생 그 미아 선생님 헷갈린 게 A의 인버스가 왜 나오냐 그거잖아요. 근데 AV는 V의 코디네이트 맵. 그렇게 하면 양쪽에다가 A 인버스 곱해주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나올 쓴 거예요. 이걸 써야지 그 다음 단계가 한번 나오니까. 식을 써봐 주시겠어요? A 아니요, 뭐라고? 그 A를 지금 A 들어있는 식을 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지울게요, 일단. 아이고, 다시 쓰려면 나 힘든데, 이거. 아니, 지워야겠다. 아니, 네. 네? 거기 보여. 안 지우지 지우면 말아요.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지우고 할게요. 괜찮아요. 네, 네. 네, 또 쓰면 되지, 뭐. 네. 이렇게 하고, 요거는 맞잖아요, 배 선생님. 네. 예, 여기서 양변에다가 얘 인버스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121, 211, 001에다가 인버스를 곱했어요. 여기다가 다시 5, 4, 양변에다 이 인버스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121, 211, 001의 인버스를 곱해줘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여기가 121, 211, 001, C1, C2, 0 이렇게 되죠? 예, 예, 요게 뭐예요? 요게 아이덴티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1, 211, 001, 인버스 5, 4, 3은 C1, C2, 0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A라고 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이거였잖아요. 여기다 뭘 곱해가지고 어떤 행렬을 곱해서 이 바로 좌표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행렬을 찾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A로 부르는군요. 그러니까 네, 이걸 A라고 이해됐어요. 명명한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뭐 이거를 얘를 A라고 하면 A 인버스가 되겠지. 근데 뭐 그건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이 인버스를 A라고 붙였어요. 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근데 뭐 하려고 그랬죠? 다 한 것 같은데 뭔가. 음. 그래서 잠깐. 네, 그러니까 줄게요. 이게 헷갈리는 게 저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그 뭐야 베이시스 변환해서 뭐 코디네이트 맵으로 나타내는 그 전까지는 뭐를 했냐면 AX는 B 할 때 보통 X를 집어 넣어주면 B가 나왔어요. 보통 A가 주어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베이시스를 바꾸는 그런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AX는 B가 됐을 때 A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A가 그 선형 변환을 해주는 일종의 매트릭스잖아요. 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요 3,1,1 요거를 보시면 요게 특수한 모양이 돼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3차원 공간 속에 있는 평면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컴포넌트가 3개 돼가지고 마치 이게 물론 R3의 원소이기도 하죠. 예, 이렇게 원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여기에 부분 공간인 S의 원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혼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역시 R2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예. S를 R2로 보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혼란을 초래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R3의 부분 공간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 그래서 네. 이게 003 해서
그 뭐였죠 이게? 예, 아, 5, 4, 3을 곱하면은 이게 이제 1, 2,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답은 이거거든요. 여기 0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1, 2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정확하게 1, 2만 나오는 것만 보려면은 요거를 빼주면 돼요. 요거를. 요것만 이렇게 싹 지워주면은 요렇게 지워주는 이건 사실 인버터블 매트릭스는 아니죠. 근데 요렇게 해서 행렬을 만들어 버리면 곱하면은 이게 바로 여기서 이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1, 2 구하는 건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제가 과정 안 해도. 그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져 버리면 되죠. 5, 4, 3은 C1 곱하기 1, 2, 1 플러스 아, C2 그렇죠. 곱하기 당연히 1. 당연히 그거는 그래 당연한 버리면 거고. 바로 나오긴 하는데 예, 네. C1, C2는 바로 나오죠.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보통 복잡한 모양일 때는 여기다가 바로 행렬을 곱해서 바로 도출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온 예, 선생님이 말하려는 그 방식은 뭐냐면은 1, 2, 1, C1 플러스 C2, 2, 1, 2를 한 다음에 이거를 리니어 저 뭐냐 그렇지. 그 선형 시스템을 푸는 거죠. 예, 선형 시스템을 풀어서 하는 건데 그 방법도 있는데 저는 제가 궁금했던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다 A라는 행렬을 곱해갖고 이거 바로 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P 행렬 있잖아요. 이게 좌표 변환 행렬을 곱해갖고 일로 갈 수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게 그렇게 좌표 변환 행렬을 곱해서 바로 갈 수 있느냐를 지금 보고 음,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되는 경우는 이게 좌표 변환 행렬이 되거든요. 좌표 변환 행렬 A가 좌표 변환 행렬이 되는 거예요. 예. 되는 경우라면. 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S가 이렇게 도식으로 그냥 생각해 볼게요. 여기 S에서 어 얘네는 당연히 동형이기 때문에 여기 동형 사상이 있잖아요. 음, 동형 사상이 있고 이 R2는 똑바른 모양으로 그릴게요. 왜냐하면 얘가 어떤 똑바른 참,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예. 예,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여기로 1대1 대응시키고 전체가 다 가는 음, 전단사인 어떤 선형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음, 선형 변환이. 그죠? 근데 얘가 사실은 여기 전체가 여기 안에 어떤 R3의 부분 공간으로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얘도 R3의 부분 공간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역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동형 사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차원이 같으니까. 아까 그 정리에 따라서 얘네들은 역시 동형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어떤 선형함수 T 틸다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아까 우리가 T 틸다를 그 행렬로 표현한 거예요. 3 by 3 행렬로 표현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가는 동형 사상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얘가 존재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1대1로 이 S하고 R 사이에서는 이렇게 부분 공간끼리 또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게 조금 되게 헷갈리는 부분 같아요, 이게. 예. 예. 지난번에 명확해지네요. 그렇게 하니까. 예. 직문서 때 그